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온 기독교 사립학교. 오랜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교육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뷰리지에서는 오늘 이 시간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기독교 사립학교에 미칠 영향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 뷰리지 32회 때도 출연해 주셨던 박상진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요셉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천 침례교회하고 중앙기독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요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변윤석 변호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변윤석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현재 이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그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이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이제 8월 19일에 여당 단독으로 이제 교육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25일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시 여당 단독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난 8월 31일에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교원 임용에 관련해서 이제 제 53조 2에 새로운 항목을 이제 덧붙여 가지고 네. 이제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이제 필기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강제로 규정을 하고 네. 그 필기 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된다. 네. 말하자면 강제 위탁이 포함된 그런 법률안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네. 이제 사립학교 진영에서는 이거는 정말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야말로 사립학교 운영에 국가가 너무 지금 개입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계통으로 얘기하자면 회사를 뽑는데 직원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한 거잖아요. 뽑는 거. 그런 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네.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이제 연합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8월 24일에 한교총, 네. 한국교회 총연합회하고 또 한장총이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이제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반대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지금 이건 뭐 헌법 소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만 듣더라도 되게 문제가 되게 커 보여요. 지금 방금 전에 회사를 비교를 했지만은 직원을 뽑는데 외부에 위탁을 하고 분명히 건학 이념이 있는데 그 건학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개념이잖아요. 또 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단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8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개정 법률이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번에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네. 방금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 채용할 때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을 해라.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할 때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라.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든 예컨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그 개최한다는 내용을 공개해라. 이런 법을 두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컨대 이제 그 조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학은 잠재적인 범죄 집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라. 이런 네. 내용인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종래에 있는 교육청이 교원만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교직원까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학교 법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도 다 공개해라. 네. 뭐 사학 족벌 아니냐, 족벌 사학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개하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학법인의 징계권을 침해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징계 재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교육청에 설치를 하고 네. 거기에서
징계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재심의를 하겠다. 네. 기존에는 학교 법인에서 그것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징계 권한까지도 일부 침해를 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진짜 계속 뭐 이렇게 얼핏 듣더라도 이거는 손발을 좀 꽁꽁 묶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장에 계시고 네. 소위 말하는 필드에 계시잖아요. 네, 학교에 관여하고 네. 있죠. 네. 중앙기도 학교라고. 네. 예. 또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도 네. 중앙기독초등학교 다녀서 네. 저희 사실 이렇게 한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육 현장에 이제 많이 느끼고 예. 있는데 이 예. 그 기독교 예. 학교와의 좋은 점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네. 사실은 각각 현장에서는 다른 피부로 느낄 수는 있다고 봐요. 이 사립학교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립학교는 일단은 학제별로 그러니까 초, 중, 고, 네. 대학도 다 사립학교법에 사실 저촉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각각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중에도 우리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있는가 하면 네. 기독교 계통이 아닌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는 느끼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원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로 네. 지금 공립기관에서 사립학교, 기독 사립학교의 교원들을 1차적으로 선발할 때 네. 교육청에서 그 선발권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기독교사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 우리 기독교 학교들의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은 기독교 학교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대안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지금은 저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대안학교법이 또 통과가 되면 다른 대안학교로 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원 임용과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은 사실 중앙기독초등학교, 중학교, 맞습니다. 뭐 고등학교에 권학 이념이 있는데 네. 그거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 수험 의무 조항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추진을 했고 통과시켰던 그 입장에서는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을 시키면 네. 예컨대 이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사전에 채용될 교사를 미리 낙점을 하는 그런 행위는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이제 입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기존의 이제 교원 채용 절차를 기존법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래에는 사립학교에서 필기시험, 실기, 면접 세 개를 치게 돼 있고요. 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사실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안 봐도 되고 면접이나 실기만 봐도 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 필기시험을 교육청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예컨대 수학교사 한 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5배를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을 학교에 줘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기를 보고 면접을 보는 건데 비리라고 하는 거는 필기시험 말고 면접 실기 단계에서도 또 개입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교원 채용 비리를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사학의 자율성, 그러니까 인사권의 핵심인 자율성, 그걸 침해한다. 이제 네.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이번 그 입법 취지가 이제 사립학교의 이제 교원 임용에 있어서의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이제 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저는 뭐 반성해야 될 점도 있다고 봐요. 정말 이 비리는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우리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정위원회를 이번에 이제 좀 우리가 출범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비리가 없는 사학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감독을 더하든지 또 감사 기능을 강화하든지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립학교의 그야말로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는 이건 정말 사립학교를 오히려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사립학교가 존재하려면 5가지 그 조건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학생 선발권,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편성권. 네. 지금도 이게 국가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네. 등록금 책정권도 지금은 완전히 지금 침해가 돼 있고 네. 법인 구성권도 이게 개방이사제 같은 걸로 그렇죠. 굉장히 약화가 네. 된 네. 게 사실이고 마지막 이게 지금 교원 임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 학교면은 기독교적인 건학 이념에 동의할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기독교사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또 수업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해주기를 원하는데 네. 그런 교원을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5배수로 추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마다 개정의 논리는 사학은 공공성입니다. 사립학교가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뭐 회사나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동의는 하는데요. 공공성과 우리 지금 사립학교법 1조에 나오는 걸 보면 자율성이 둘 다 공존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헌법위원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변호사님이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이 그 자율성과 독특성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것에 과연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 비영리 법인들 단체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우리 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지금 있지만 또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저희가 네. 이제 장애우를 돕는 복지법인도 있고요. 또 방송 비영리 법인 네네. CGN TV 같이 비영리 법인도 사실은 방송을 위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는 비영리 네. 법인인데 유독 사립학교는 이미 개정된 법률과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다른 비영리 법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립학교들은 네. 이미 공공성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안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와 똑같은 감사와 제재와 학사 운영에 관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기독교사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오히려 더 잘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맡기는 것이 정말 사학의 인사 비리를 제거하는데 좋은 것이냐는 사실 네.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법들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사학의 비리는 네. 저는 굉장히 이미 많이 없어졌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 네.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요. 네. 기존의 이 사립학교에 지금 뭐 채용 비리라든지 어떤 뭐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정하겠다고 좀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그 채용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네. 돈을 주고받고 교사를 채용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네. 돈 준 사람은 형법상 이제 배임 증제죄로 처벌받고 네.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 방해죄와 배임 수재죄로 또 형사처벌을 받아요. 네. 돈을 받았던 또는 관련됐던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분상 제재 조치를 받아요.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받아요. 그다음에 돈을 주고 학교에 들어갔던 그 선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된 사람. 네. 그 사람은 임용이 취소됩니다. 그 즉시. 그다음에 그분이 돈을 이제 그동안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받았던 급여 그것도 다 반환 조치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법 체계, 법 조항으로 우리는 이걸 이미 규제를 하고 커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개정 입법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는 현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은 필기 시험만 강제 위탁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수수는 실기와 면접이에요. 실기와 면접까지 국가에서 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 경기도 교육청은 네. 자기 자체적인 행정 권력을 이용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서막인 거죠. 결국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나중에 가면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럼 사립학교의 조직을 A서부터 Z까지 국가에서 뽑아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뭐 이런 걸로 거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공립학교랑 똑같지 않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학의 권학 이념이라는 건 없다.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학부형으로서 체험한 걸로 좀 얘기를 하자면
물론 중앙 기독초등학교를 경험했는데 그 아버지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아버지들이 다들 출근해야 되는데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들은 혹시나 모를까 해서 그 근처에서 주무셨대요. 늦을까 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기독 사립학교에 들어오면은 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정 어떤 학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립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한국에 존립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입각해서 그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뽑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학교의 그야말로 본질에 그렇죠. 네.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오산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였지 않습니까? 오산학교는 시설이 아니에요. 무슨 재정이 아니고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다는 것이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이건 아이고 사립학교 문제인데 또 사립학교 문제야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나의 자녀들의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로 전락하느냐의 그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저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사립학교의 독특함과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네. 인도네시아를 가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국교가 모슬럼으로 정해진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학교들이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모슬럼 종교를 국가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네. 기독교 학교들의 기독성과 자율성과 교사를 기독교사 뽑는 거를 허용하는 뿐이 아니라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들이 사립학교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학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현장에서는 확실히 느껴져서 차라리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1800년도에 근대 교육의 근간이 사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아펜젤라는지 언더우드 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일동 1교라고 해가지고 학교 옆 교회, 교회 옆 학교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교육의 근대 교육을 넓히는 거에 사립학교가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기독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해서 좀 자주적인 운영을 좀 제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8월 30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헌법소원을 비롯해서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독교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학을 바라보고 규제하는 관점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된다. 학부모님이 낸 세금이 모든 사립학교에 공평하게 가게만 해주시고 네. 간섭을 안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하면 더 좋은 기여를 공공성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건 저는 네. 목격을 했습니다.